메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시장법 적용에 대한 법적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반독점 규제 핵심 시험대로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메타가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제 사실 국가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착수했는데 정말로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은 빅테크 상대로 이제 시험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송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해당 서비스 자신들의 이제 메신저라든가 어쨌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정 여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메타는 해당 서비스가 독립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쨌든 부가 서비스에 불과한데 이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독립적인 걸로 보고 규제 대상을 하고 있는데 EU 집행위는 사실상 이제 2023년에 9월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메신저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고객 접근 채널로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제재를 가하게 하면서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연매출에 대한 사용자 기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무 부과를 하면서 10%의 벌금 부과, 반복하면 20%에 대해서 벌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메타 외에도 애플이라든가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메타는 한 채널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쨌든 채널이 아니라 독립적인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연결고리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서비스도 독립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는 이거를 기능이 아니라 부가 서비스인데 이걸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인 채널로 보는 것들은 서비스를 하나의 어쨌든 이걸 독립적인 걸로 보는 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서로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DMA라고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해석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상 이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관세라는 어쨌든 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DMA 적용을 둘러싼 어쨌든 첫 해석에 대한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플랫폼 확장 전략에 대한 도마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빅테크는 자사앱에 대한 어떤 슈퍼앱에 대한 논리를 활용해서 플랫폼 내부에 대한 자체 규제를 어쨌든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어쨌든 이 해석에 따라서 향후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어쨌든 이게 빅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메타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메타가 확장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향후의 빅테크들이 유럽 진출이 어떻게 되냐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 독립적 생태계 락인이 금지 실험에 대한 본격적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가 금지가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향후에 이제 요 부분이 철학과도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전환에 대한 이 부분들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가 나서주느냐 안 나서주느냐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메타의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디지털 규제 1차 판가름이 될 핵심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소송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 강화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빅테크 디지털 시장법 실행 이후 사실상 처음 법정에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선언적 규범에서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지정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가 규제 범위를 좀 더 미세하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핵심 비즈니스가 연결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쨌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내부에서 부가적 기능들도 시장 접근의 통제를 간주하느냐 안 간주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른 빅테크의 서비스들도 이제 뭐 애플의 메신저라든가 구글의 쇼핑이라든가 아마존의 프라임
기자님들도 동일하게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 논리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EU가 빅테크 분할에 이제 구조에 요구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메타가 이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메신저나 마켓플레이스도 이거 분할하게 되는 이런 상승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자체가 구조 개편되는 선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어쨌든 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자신은 지켜야 되는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압박 상승이 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번째는 EU 집행위는 규제 약성론이 부과되기 때문에 EU도 상당히 자신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압박이기 때문에 둘 다 양보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 소송에 있어서 EU 규제에 있어서 집행력의 실행력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기술과 정치 충돌의 규제 프레임 재편이 우려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